저는 전 재산 40만 원을 어떤 남자에게 건네버렸습니다. 말하고도 믿기지 않습니다. 한 달치 월세도 못 되는 이 돈이지만 제게는 모든 거였으니까요. 그날 퇴근하려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 혹시 진희 씨 맞죠? 목소리는 나이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진희 씨 남자친구 아버지입니다. 급하게 할 말이 있어서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라니.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때라 혹시 무슨 일인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반대하시는 걸까? 남자가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로서 드릴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 타고 약속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 문을 열었죠. 한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 있고 손도 떨리더군요. 미안합니다. 이런 부탁 처음 드립니다. 4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장례식이 잡혔는데 제가 지금 당장 손에 돈이 없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장례식.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카드를 내밀까 생각했지만 기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손에 남아있던 현금 40만 원.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나 정말 이걸 드려도 되는 걸까? 하지만 떨리는 손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허리를 굽히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지듯 식당 문을 나갔죠.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혹시 내가 속은 걸까? 하지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버지겠지.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지. 다음 날 회사에서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제 아버님 잘 들어가셨어? 그는 멍하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이 왜 우리 아버지를 만나? 순간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어제 아버님이라고 하신 분이 나한테. 말을 잇지 못하자 그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방에 계셔. 어제 서울에 안 올라오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에서 피가 쫙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낯선 남자에게 전 재산을 건넨 거였구나. 남자친구는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왜 그런 걸 믿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순간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그냥 아버님이라고 해서. 하지만 제 말은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빠르게 무너져 갔습니다. 저를 걱정하기보다는 왜 그랬냐며 비난만 했습니다. 며칠 뒤 결국 그는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우린 안 맞는 것 같아. 몸이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돈도 잃고 사랑도 잃고 모든 게 한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뭐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회사 건물 앞에서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검은 벤츠 2대가 천천히 회사 정문 앞에 서더니 정장을 입은 4명의 남자가 동시에 내렸습니다. 직원들이 웅성댔습니다. 야 뭐야? 무슨 일 있어? 사장님 친척 아니야? 그런데 그중 한 남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희 씨 맞습니까? 저는 얼어붙은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희 회장님이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 나는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설마 그날 그 사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여니 그날 만났던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깔끔한 정장, 단정한 머리, 그리고 완전히 다른 분위기.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 며칠 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남에게 도움을 청한 날. 그만 제 모습을 숨기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당신이 준 40만 원 그대로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봉투 속엔 현금이 아닌 보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회사 장학기금, 임직원 특별지원금 대상자 선정. 그 아래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려운 직원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날 당신의 행동을 보고
이 회사가 꼭 데려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너무 아파서 그대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의 진심이 숨겨진 사연이 억울함도 분노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사는 제게 더 안정된 부서로 자리를 옮겨주었고 월급도 올려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 중년 남성 회장님은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베푼 작은 선의가 내겐 지난 몇 년 중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의 40만 원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훨씬 값진 것들이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가만히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전 재산이 떠나버린 손이었는데 지금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손이었습니다. 택시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조금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래, 잘 버텼다. 정말 잘 버텼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렀습니다. 사람을 도운 건 절대 헛되지 않았다.